영포자는 없다. 자, 오늘 드디어 대한민국 영어교육 로드맵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행, 초등, 예비중, 예비고 학생님들, 학부모님들 집중해주세요. 고등, 내신, 수능 둘 다 잡는 방법을 알려드립니다. 자, 여러분들이 아셔야 될 게 뭐냐면 영어교육 로드맵은 정해져 있습니다. 정답이 있습니다. 이 정답대로 하면 학교 내신, 대수능 모두 1, 2등급 가능합니다. 받을 수 있습니다. 반면에 이 정답대로 안 하면 그냥 굴럭입니다. 굴럭. 네. 자, 정답으로 바로 가기 전에 우선 대한민국 영어 교육의 현 주소를 정확히 알아야 됩니다. 대한민국 영어 교육은 크게 두 가지로 분류됩니다. 학교 내신 그리고 모의고사 대수능 이렇게 두 가지로 분류가 돼요. 자, 그럼 학교 내신은 누가 총괄하느냐? 당연히 학교 영어 선생님이죠. 네, 당신 자녀가 다니고 있는 학교 영어 선생님이 학교 내신을 총괄하고 있습니다. 그럼 학교 영어 선생님들은 누구냐? 이분들은 아카데믹 영어를 굉장히 좋아하고 체계적인 영어를 굉장히 좋아하는, 즉 이분들이 중시하는 건 문법입니다. 문법. 고로 대한민국 영어 교육에서 영어 문법은 필수다. 이거는 빼박입니다. 빼박. 네. 당신 자녀가 서울, 강남, 대치 어느 그 학군이 좋은 데에서 학교를 다니던, 아니면 학군이 안 좋은 일반 도시에서, 아니면 시골에서, 아니면 그 어떤 곳에서 학교를 다니든 당신 자녀가 자사고, 특목고 상위 1%, 0.1% 학교를 다니던, 아니면 일반 고등학교에 다니든, 심지어 당신 자녀가 과기대, 서울대 상위 0.1%, 0.001% 학교를 다니던, 일반 대학교, 일반 대학을 다니든, 대한민국 공교육에서 공교육 영어 선생님들이 가장 좋아하고 가장 중시하는 것이 바로 문법입니다. 이건 대한민국의 현실이고요. 이건 대한민국 학교 영어 교육의 현실이에요. 이 현실은 아마도 변하지 않을 겁니다. 왜? 선생님들이 다 교체돼야 되거든요. 안 됩니다. 네, 이 현실은 변하지 않습니다. 대한민국 영어 교육에서 영어 문법은 필수다. 이 현실은 영어 선생님들이 다 교체되지 않는 한 변하지 않습니다. 이 현실을 받아들이고 인정해야 됩니다. 이건 우리의 현실이에요. 받아들이세요. 그러면 지금 제가 이런 말을 하면 분명히 네, 엄청나게 많은 분들이 이런 말을 할 겁니다. 아주 유명한 영어 유튜버가 아주 유명한 어떤 사람이 영어 문법은 필요 없다. 영어 문법이 나쁜 것이다. 영어 문법 용어 그딴 거 필요 없다. 그런 거 문법 필요 없다. 이렇게 말하던데요? 하시는 분들 있으시죠? 네. 그런 말을 하는 사람들, 그런 유튜버님들 대다수는 학생이 아닌 성인분들이 주요 시청자분들이에요. 예. 그리고 대한민국의 대다수의, 정말로 대다수의 성인분들은 대한민국 영어 공교육에서 문법에 질려버린 사람들이 대다수입니다. 진짜 많습니다. 그들 입장에서는 아주 훌륭한 마케팅 전략이에요. 예. 왜냐면 그 사람들은 문법에 질려버렸거든요. 그 사람들을 혹하는 겁니다, 이게. 네. 하지만 그들도 결혼을 하고 가정을 꾸리고 아이를 가지고 아이가 커서 초, 중, 고등학교 학생이 되면 그들도 우리처럼 학교 내신과 그다음에 모의고사, 대수능에 맞춰서 공부를 시킬 겁니다. 그리고 좋은 학교이고 명문고, 명문대일수록 아카데믹 영어의 중요성은 더욱 강조됩니다. 여러분들 세계 1, 2위 명문대에서 영어로 된 논문을 쓰는데 문법이 엉망이라면 그 자체로 기준, 자격 미달입니다. 당신이 글로벌 회사에서 취직이 돼서 그 회사에서 일을 하는데 회사 간에 이메일을 주고받는데 문법이 엉망인 문장을 쓴다. 회사 입장에서 그런 사람을 고용할 이유가 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즉, 우리가 살고 있는, 우리가 일을 하는 이 현실에서는 아카데믹 영어의 중요성은
절대로 간과될 수 없습니다. 여러분의 자녀, 특히 여러분들, 여러분들 마찬가지고 여러분들 자녀가 더 큰 자아가 되고 더 큰 일꾼이 되고 더 큰 발전과 성공을 바란다면 세 개의 기준에 부합되어야 됩니다. 그리고 그 세 개의 기준은 아카데믹 영어입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꼭 아셔야 될 게 뭐냐면 영어권에서도 명문고, 명문대학교에서 영어 수업을 들어보면 거기도 우리와 똑같은 영어 문법을 공부합니다. 명문이고 더 세계적인 학교일수록 더 체계적인 문법을 요구합니다. 물론 이런 분들도 계시죠. 명문고, 명문대 그딴 거 개나 줘버려. 난 아카데믹 영어 그딴 거 안 해도 영어 잘해. 내 영어는 원어민이야. 네, 그 말도 맞습니다. 하지만 딱 거기까지입니다. 아카데믹 영어는 글로벌 시장이나 비즈니스 세계에서 필수 조건입니다. 당신이나 당신의 자녀가 꿈이 크다면 아카데믹 영어는 필수입니다. 학교 내신 영어 문법에 대한 반감을 버리고요. 그 반대로 영어 문법을 잘해야 하는 이유를 찾아보자고요. 그 이유가 너무나 많습니다. 영어 문법을 잘하면 얻게 되는 기회들. 대한민국 중학교, 고등학교 영어 선생님들이 가장 중시 여기고 좋아하는 게 문법입니다. 그 문법을 잘합니다. 당연히 영어 성적이 쉽게 올라갑니다. 그리고 칭찬과 인정도 받게 됩니다. 중학교 때 문법을 잘해서 성적이 잘 나오면 외고, 자사고, 특목고의 길이 열리게 되고요. 그리고 고등학교 때는 명문대의 길이 열립니다. 오늘날 무한경쟁 시대에서 자신의 출발점 자체를 앞당길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게 바로 뭐다? 영어에서 영어 문법을 잘하는 거다. 여러분들이 중고등 때 배우는 그 문법은 그걸 잘 배우고 익히면 그때 습득된 그 문법이 오늘날 글로벌 비즈니스 현실에서 당신을 가장 큰 매력과 능력자로 만들어주는 기폭제가 될 수 있습니다. 아카데믹 영어에 능통한 당신은 세계적인 일꾼이 될, 그리고 세계적인 리더가 될 자격과 능력과 여유까지 가지게 됩니다. 여러분들, 영어는 세계의 모국어입니다. 그리고 영어 문법에 능통한 당신은 세계 모국어에 능통한 자아가 된 거예요. 이제 그 능력을 회화적으로만 더 키우면 그건 쉽거든요. 더 큰 기회와 자격을 획득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회화적 능력은 문법을 마스터한 경우에는 엄청 쉽습니다. 당신의 능력은 영어적으로 무한대가 되었습니다. 이제 당신의 꿈은 당신 거예요. 당신의 의지대로 당신의 꿈이 펼쳐집니다. 물론 이 모든 말들이 과장이 있고 조금 오버스러운 말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여러분들, 분명한 건 아카데믹 영어의 기본 발판은 문법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 기본이, 그 기초가 튼튼하면 튼튼할수록 당신의 영어 실력은 아주 빠르고 아주 쉽게 아주 능동적으로 향상이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자, 이번에는 모의고사, 대수능 영어 교육에 대해서 언급해 보겠습니다. 모의고사, 대수능, 이걸 총괄하는 사람이 누구죠? 한국교육과정평가원입니다. 이분들이 누구죠? 이분들도 대한민국에서 영어 공교육에 종사하는 분들이에요. 네, 이분들이 가장 좋아하는 거요, 문법이고요. 그리고 모의고사, 대수능은 최상위 리딩 스킬을 요구합니다. 결국 이것도 아카데믹 영어 스킬이에요. 즉, 대한민국 영어 교육에서 최상위, 최고급 리딩 스킬은 필수입니다. 필수. 리딩 스킬 정말로 중요합니다. 당신 자녀가 서울, 강남, 대치 그 어느 곳에서, 학군이 좋은 그 어느 곳에서 학교를 다니던, 아니면 일반 도시, 아니면 시골 그 어느 곳에서 학교를 다니던, 당신 자녀가 자사고, 특목고 상위 0.001% 학교를 다니던, 아니면 일반 고등학교에 다니던, 당신 자녀가 과기대, 서울대 상위 0.001% 학교를 다니던, 일반 대학교, 그냥 대학을 다니던, 다 모두 대한민국 영어 공교육에서 모의고사, 대수능에서
상위 등급을 받기 위해서는 아카데믹 영어 리딩 스킬은 필수입니다. 그리고 이 현실은 대수능이라는 대학 입시 교육 제도가 폐지되지 않는 한 변하지 않을 우리 아이들의 현실입니다. 이건 우리의 현실이에요. 저의 개인적인 의견을 좀 말씀을 드리면 저는 개인적으로 문법 위주의 학교 내신보다 모의고사, 대수능, 이 모의고사, 대수능 교육 체제가 더 회의적입니다. 저의 이유는 간단합니다. 문법 위주의 학교 내신은 적어도 문법이라는 기초를 강조합니다. 그리고 그 기본기는 영어에서 필수 아닌 필수입니다. 정말로 중요합니다. 반면에 모의고사 대수능에서 요구되는 스킬은 듣기와 읽기입니다. 여러분들 듣기하고 읽기는 우리가 흔히 인풋이라고 하는데 그 인풋은 결과물을 만들어내지 못합니다. 그냥 인풋은 인풋이에요. 결과물을 만들어내는 건 오직 아웃풋입니다. 아웃풋. 그리고 영어에서 그 아웃풋은 쓰기와 말하기입니다. 근데 그 쓰기와 말하기를 더 완벽하게 말하고 쓰려면은 뭐가 필요하다? 영어 문법을 완벽하게 이해하고 습득하는 그 기본 능력이 필요하다. 우리의 아이들, 당신의 자녀가 그리고 우리가 현재 글로벌 세계적인 업무를 보는 데 있어서 절실하게 필요한 스킬은 듣기 읽기가 아니에요. 쓰기, 말하기, 아웃풋 스킬입니다. 이 아웃풋 스킬은 결과물을 만들어내는 스킬이에요. 물론 듣기 읽기도 중요하죠. 중요합니다. 하지만 모의고사 대수능, 이 듣기 읽기 대수능 문제는 그냥 문제 푸는 요령을 알려주는 거고 그 문제 푸는 요령을 강조하는 거거든요. 이거는 우리 아이들의 미래에 큰 도움을 주지 못한다. 네. 자, 여러분들 필자의 주장과 생각을 찾아내고 주어진 보기에서 가장 근접한 답을 고르는 것이 우리 아이들의 미래에 무슨 큰 도움이 되겠습니까? 필자의 주장은 내 생각도 아닌데 그냥 타인의 생각과 의견인데 그거를 구분하고 그거를 파악할 그 시간에 차라리 자신의 의견과 자신의 생각을 논리적으로 써내려가는 쓰기 능력을 키우는 것이 우리 아이들한테 훨씬 더 큰 도움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쓰기 능력의 향상은 우리 아이들의 말하기 능력 향상에도 아주 밀접한 관련이 있어요. 자, 여러분들 가정을 한번 해보자고요. 만약 여러분들의 자녀가 영어권에 있는 최상위권 대학에 진학을 한다고 가정해 봅시다. 그런 세계적인 명문대에 들어갈 조건으로 무엇이 필요하다고 생각되세요? 거기서도 우리처럼 대수능, 이 듣기 리딩 스킬이 요구되고 검증 필요하다고 생각하세요? 죄송하지만 아닙니다. 그런 명문대에 들어가려면 진짜 필수적으로 필요한 게 뭐냐면 자신의 생각과 주장을 논리적으로 펼쳐나가고 그거를 고급진 아카데믹 영어 수준에 맞는 라이팅 스킬은 무조건 필수입니다. 세계적인 명문대일수록 아카데믹 영어 쓰기 능력은 더 많이 요구됩니다. 조금 과장되게 말하자면 만약에 당신의 자녀가 세계 명문대에 들어가려고 한다. 그러면 당신 자녀한테 백지로 된 종이를 던져주면서 여기에 네 생각을 어떠한 주제에 관련된 너의 생각을 주어진 시간 안에 가장 논리적이고 이성적으로 완벽한 아카데믹 라이팅으로 써봐. 이렇게 요구한다고 보면 됩니다. 이게 왜 중요하냐면 이걸 보면 다 알 수가 있어요. 자신의 생각과 의견을 최고급 아카데믹 영어 라이팅 수준에 맞게 써내려가는 학생은 이미 필자의 주장과 의견을 찾아내는 자아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고요. 그리고 자신의 생각과 논리를 체계적으로 완벽하게 아카데믹 영어로 써내려가는 학생은 이미 문장 배열, 밑줄치 빈칸 이런 것들도 다 찾아내는 자예요. 즉 어느 한 개인의 쓰기 능력을 보면 그 개인의 듣기, 읽기, 말하기 능력까지도 자동으로 다 드러나게 되는 겁니다. 쓰기 능력은 영어의 모든 걸 보여줍니다. 그래서 영어의 꽃이 쓰기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러한 이유로 저는 대한민국 모의고사 대수능 이 듣기와 읽기를 중시하는 이 교육을
정말로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예. 그냥 궁극적으로 학생들의 영어 실력을 향상시킨다는 그런 개념이 없어요. 이건 그냥 답 찾는 요령을 배우는 거예요. 그냥 색깔 찾기? 틀린 색깔 찾기? 아니면은 틀린 그림 찾기? 그냥 그런 거에 몰두돼서 하는 그런 느낌입니다. 예. 죄송하지만 제가 느끼기엔 그래요. 네. 그리고 우리가 말하는 1타 강사라는 사람들. 그 사람들 1타 강사가 왜 됐죠? 색깔 찾기 빠르게 하니까. 틀린 그림 찾기 빠르게 하니까. 그리고 색깔 찾기, 틀린 그림 찾기 도사들이에요. 물론 색깔 찾기, 틀린 그림 찾기 빠르게 하는 것도 능력이죠. 네. 네, 인정합니다. 근데 좀 아무튼 그렇네요. 네. 네. 이건 저만의 생각이고요. 여러분들은 너무 깊게 생각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냥 저는 그렇다는 거예요. 네. 하지만 우리의 현실은 제가 말씀드렸죠. 우리의 현실은 인정하고 받아들여야 된다. 자, 현실로 돌아옵시다. 현실을 이겨내야 꿈을 펼칠 수 있으니까. 자, 비판은 뒤로 하고 현실을 직시하고 현실을 이겨낼 방법을 찾아보면 현행, 모의고사, 대수능, 입시교육은 100% 듣기, 읽기, 중시교육입니다. 그리고 듣기, 읽기는 함께 가는 거고요. 이 둘은 세트예요. 듣기 잘하면 읽기 잘하고요. 읽기 잘하면 듣기 잘합니다. 읽기 잘하는 학생은 듣기를 자동으로 합니다. 저는 읽기 능력의 90%, 95% 집중시킬 겁니다. 그리고 5%나 10%만 딱 듣기를 해줄 거예요. 읽기 능력이 최상위가 되면은 듣기 훈련은 거의 안 해도 됩니다. 네. 자, 그러면 대한민국에서 대수능 영어를 준비하는 것은 간단합니다. 첫 번째, 많이 읽고, 두 번째, 많이 읽은 것을 더 빨리 읽고, 세 번째, 더 빨리 파악하고, 네 번째, 더 빨리 찾아내고. 이것만 하면 돼요. 1번 더 많이 읽고, 2번 더 빨리 읽고. 이 1번, 2번 능력은 하루아침에 되는 능력이 아니에요. 네. 독서 능력이 기본 바탕으로 깔려 있어야 됩니다. 즉, 평소에 아니면 초등 때 한글책이던 영어 원서던 독서를 아주 오랫동안 1년, 2년, 3년 그 이상으로 꾸준하게 한 학생들이 얻게 되는 능력이에요. 영어책만 하냐고요? 아니에요. 한글책도 좋습니다. 영어 원서면 더 좋고요. 하지만 중요한 건 뭐냐? 독서 능력. 이 독서가 몸에 체득이 되어야 됩니다. 대수능 영어에서 상위 등급을 받고 싶으면은 초, 중 때 독서는 필수입니다. 자, 그리고 3번 더 빨리 파악하고 4번 더 빨리 찾아내고. 이 3번, 4번 능력은 1, 2번보다 쉬워요. 그리고 의외로 간단해요. 이건 요령에 가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대수능에 나오는 지문들, 이거는요, 여러분들 대부분 논문, 사설, 즉 아카데믹 영어에서 발췌된 지문들이에요. 이것들은 뭐다? 아카데믹 영어 쓰기의 결과물들이다. 즉 3번에 더 빨리 파악하고 4번에 정답을 더 빨리 찾아내고, 이거를 하려면은 여러분들이 아카데믹 영어 쓰기의 방법과 형식을 기본적으로 어느 정도는 이해를 하고 있어야 돼요. 이해를 하고 있으면 지문을 보면 그것이 흘러가는 그 내용이 보이게 됩니다. 그거를 이해 안 하고 있으면 그냥 모르는 지문 있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이게 영어가 아니고 한글이어도 정답을 못 찾을 겁니다. 네. 자, 아카데믹 쓰기 영어 굉장히 중요하고요. 3번 더 빨리 파악하고 4번 더 빨리 정답을 찾아내고, 이 능력은 의외로 간단합니다. 모의고사 대수능에 등장하는 유형별 지문들을 분석하고 파악하는 요령이 있어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이 색깔 찾기, 틀린 그림 찾기, 이런 거 하는 요령이라고요. 솔직하게 말하면 3번, 4번 능력은 영어 능력이라기보다는 그냥 논리, 이성적 그냥 판단 능력이에요. 단어를 많이 안다고, 그리고 해석을 완벽하게 죽어라고 다 한다고 3번, 4번 능력이 생기는 게 아닙니다. 3번, 4번 능력은 문제 푸는 요령을 익혀야 되는데, 이 요령만 익히면 그냥 그 요령대로 정답을 맞추는 거예요. 네. 이건 단어랑 물론 단어 중요하죠. 예. 해석 중요하죠. 하지만 이거는 단어하고 해석의 문제가 아닙니다. 이거는
논리, 이성적 판단, 색깔 찾기, 틀린 그림 찾기 하는 거예요. 네. 자, 그러면 이제 정답이 보입니다. 대한민국 영어 입시 교육 대수능에서 상위 등급을 받기 위해서는 필요한 게 꼭 세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 이건 완전히 전제 조건이에요. 초, 중, 고 시절에 한글책도 굉장히 중요해요. 한글책도 많이 읽어야 됩니다. 한글책, 그리고 영어 원서도 이왕이면 사설, 예, 사설 쪽으로 많이 읽는 게 좋아요. 물론 초등 때는 안 되겠죠. 하지만 중학교, 고등학교 때는 사설도 어느 정도 읽어야 됩니다. 독서량을 많이 해야 돼요. 그리고 두 번째, 여러분들이 영어 대수능에서 발췌된 그 지문들은 아카데믹 영어 쓰기의 그 결정체들이에요. 그거를 파악하지 말고 아카데믹 영어 쓰기 스킬을 여러분들이 배우세요. 그러면 굳이 그 지문들을 하나같이 다 파악할 필요가 없어요. 네. 그리고 세 번째, 이거는 간단합니다. 유형별 문제 푸는 요령, 예, 요령 스킬을 배워서 정답을 색깔 찾기, 틀린 그림 찾기를 빠르게 하면 돼요. 네. 그러면 됩니다. 네. 1번 초중고 시절에 한글책, 영어책, 예, 많이 읽기, 독서량을 많이 읽기. 제가 분명히 말씀드렸죠. 전제 조건이라고. 이 1번이 가장 어렵고 가장 힘들고 가장 긴 과정이에요. 이게 진짜로 중요합니다. 그다음에 2번, 2번 이 라이팅 스킬, 예, 아카데믹 영어 라이팅 스킬 이거는 하루면 끝나는 과정이에요. 이게 가장 좋은 게 뭐냐면 토플 라이팅을 하면 되는데 토플 라이팅도 이제 레벨이 있지만 한 중급 정도만 하면 돼요. 그 정도만 해도 충분히 이 대수능에 나오는 지문들이 어떤 형식으로 나오는지 다 파악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그 유형별 문제 푸는 요령 스킬 배우는 거, 이거는요 여러분들 그냥 유형별로, 예, 짧게는 한 달, 길게는 몇 달 걸려요. 예, 이거는 이제 그 1번에서 독서량을 얼마나 많이 했느냐에 따라서 좀 걸리는데, 독서량을 많이 한 아이들은 진짜 한 달이면 끝나는 거고요. 독서량이 좀 부족한 사람들은 몇 달 걸릴 겁니다. 네. 그러면 이러는 말 하시는 분들 있죠. 단어 암기, 수거 암기, 이런 거 안 하냐? 단어 암기, 수거 암기요, 여러분들 이미 1번에서 끝난 거예요. 예, 1번에서 끝났습니다. 따로 할 필요가 없어요. 없습니다. 물론 욕심이 나면 더 해도 되고요. 그리고 단어가 내가 독서를 많이 했지만 단어가 부족하다라는 학생들은 단어 암기 해도 좋죠. 하지만 1번에서 독서를 하는 그 과정이 이미 단어 암기, 수거 암기 다 끝난 겁니다. 예. 그래서 대한민국에서 대수능 영어, 이 대수능 입시 교육에서 독서는 필수입니다. 단어 암기할 시간에 차라리 독서를 하세요. 독서를. 자, 이제 여러분들도 대한민국 영어 교육의 본질, 성질, 이 현실을 아셨죠? 네. 이제 이 시스템이 있는데 이 시스템을 가지고 놀면 됩니다. 예, 가지고 놀고 정복하고 마스터하면 돼요. 그거를 할게끔 로드맵만 만들면 됩니다. 자, 부모님들은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우리 아이들이 이 시스템 안에서 발전, 성공, 마스터하는 길은 정해져 있습니다. 이거는 정해져 있어요. 정답이 있어요. 이 길대로 가면 이 시스템을 깨부술 수 있습니다. 불패예요, 불패. 이 길대로 가면 실패 없습니다. 실패를 하는 이유는 이 길대로 꾸준하게 가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이 길대로 가면 무조건 목적지에 도착합니다. 대한민국 영어 교육에서 가장 중요한 필수 조건은 바로 독서입니다. 독서는 필수고 성공을 위한 전제 조건이에요. 이거는 안 하면은 실패고 하면은 이제 가능성이 있는 거예요. 전제 조건이에요. 대한민국 입시를 가지고 놀고 성공하고 마스터하고 싶다면 필수 전제 조건 독서는 무조건 해야 됩니다. 근데 이 독서가 영어만 능력이 좋아지냐? 아닙니다. 한글도 국어 능력도 좋아집니다. 이게 완전히 국어랑 영어랑 같이 성적이 좋아질 수 있어요. 자, 그럼 독서를 언제 하느냐? 자, 여러분들 이거는 한글과 영어책, 영어와 다 마찬가지예요. 아이가 한글을 어느 정도 읽고 쓰기가 가능해야 됩니다. 예. 그래서 첫째
첫째는 먼저는 한글책 독서로 시작을 해야 돼요. 이게 우리 제2 모국어는 제2 모국어가 영어잖아요. 제2 모국어는 우리의 모국어를 따라가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모국어 능력이 어느 정도까지 올라와야 제2의 모국어도 올라옵니다. 모국어가 엉망인데 제2 모국어가 능력이 올라갈 수가 없어요. 여러분들 이거는 세상의 이치예요. 세상의 이치. 일단 먼저 모국어를 능력을 올려야 돼요. 그 시기가 모국어를 늘릴 시기가 초등학교 2학년, 3학년 그때 한글책 독서를 시작하면 됩니다. 한글 능력, 모국어의 능력이 어느 정도 안정적인 수준까지 올라오면 이제 그때 이제 영어 듣고 읽기를 시작할 시간입니다. 모국어가 안정이 되어야 그거에 따라서 제2 모국어도 따라가는 거예요. 어느 한 개인의 모국어가 안정적이지 못한 상태에서 제2 외국어를 때려 넣어봤자 더 뒤죽박죽이 돼버립니다. 예. 그리고 초등 때 뒤죽박죽 되어버리면 그거 중등 때 못 고칩니다. 못 고쳐요. 99% 망합니다. 예. 이거는 안 돼요. 왜? 중등 때는 머리가 커져서 안 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고집도 성질도 너무 더 세져서 절대로 안 합니다. 부모님들이 가장 쉽게 하는 실수, 그리고 가장 흔한 실수가 뭐냐면 아이의 모국어 능력은 전혀 고려하지 않은 상태에서 자신들의 욕심, 자신들의 바램으로 아이를 영어 학원, 영어 원서, 독서를 시킨다는 거죠. 모국어 능력이 안정적이지 못하면 모국어 능력이 어느 정도까지 레벨이 어느 정도 수준이 되어 있지 않으면 제2의 모국어, 제2의 외국어 능력은 절대로 향상되지 않습니다. 이거는 99.9999% 확실합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본격적인 로드맵 알려드릴게요. 유아, 유치원, 초1, 2까지는 무조건 한글 능력에만 완전히 집중하면 됩니다. 다른 거 신경 쓸 거 없어요. 무조건 아이의 한글 능력을 올려주세요. 아이의 한글 능력을 최대한 끌어올려줘야 돼요. 특히 초등학교 1학년, 2학년 때는 한글책 독서를 하루 20분, 30분 정도 하는 게 진짜 좋거든요. 이거를 아이와 약속을 해서 아이가 수긍을 하고 그리고 아이가 하루 독서, 한글책 독서를 20분, 30분 자기 스스로 하는 이 루틴을 만들어주면 이게 1년, 2년 되면 정말로 좋습니다. 성공하는 사람들은 떡잎부터 다르다 그러죠. 네, 맞습니다. 초등학교 1학년, 2학년 때 아이가 한글책 독서를 피하지 않고 자기 스스로 하루 20분, 30분 그때 1년, 2년을 독서를, 한글책 독서를 자기 스스로 자기가 능동적으로 한 아이는 정말로 떡잎부터 다른 겁니다. 부모님이 너무 잘하고 계신 거고요. 아이도 너무 잘하고 있고 훌륭합니다. 이거를 계속 유지를 시켜줘야 돼요. 부모님이 할 수 있는 최선의 방법은 아이가 독서에, 한글책 독서예요. 독서에 더욱 흥미를 가지고 더 재밌게 할 수 있도록 계속 유도해주고 동기부여를 해줘야 돼요. 무슨 방법을 총동원해서라도 초등학교 1학년, 2학년 때 아이의 한글책 독서 습관을 잡아줘야 됩니다. 한글책 독서 습관이 없으면 영어 독서 습관 안 생겨요. 절대로 안 생깁니다. 이때 초등학교 1학년, 2학년 때 한글책 독서 습관을 잡아줘야지만 그 뒤에 이제 3학년 때 영어 독서를 할 수 있어요. 이거 한글 독서 안 하는 아이는 영어 독서 안 합니다. 이거 첫 단추예요. 첫 단추를 성공을 해야 성공 확률이 70% 이상입니다. 반면에 초등학교 1학년, 2학년 때 아이의 한글 독서를 잡아주지 못했다. 이거 실패하면 아마도 제가 예상컨대 거의 90% 이상, 95%, 99%입니다. 99%. 영어 독서 아이 형성 못 시킵니다. 이거 안 돼요. 독서는 아이 스스로 능동적으로 진행이 돼야 되는데 1학년, 2학년 때 한글 독서를 안 했던 아이가 3학년 때 갑자기 영어 독서를 한다고요? 이거 안 됩니다. 할 수는 있겠죠. 강압적으로 하면 중학교, 고등학교 때 아이는 영어를 버릴 겁니다.
버려요. 진짜 영어 버릴 겁니다. 네. 그거를 원하면 강압적으로 시키세요. 오히려 강압적으로 하는 게 더 안 좋아요. 그러니까 초등학교 1학년, 2학년 때 무조건 한글 독서의 습관을 잡아줘야 돼요. 이거 하면 성공할 수 있고요. 이거 성공 못하면 성공 확률 거의 제로입니다. 제로. 네. 그만큼 1학년, 2학년 때 한글 독서를 아이의 그 습관으로 잡아주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때 못 잡아주면 끝입니다. 끝. 뒤에 말할 모든 것들이 다 의미가 없어요. 의미가 없습니다. 자, 유치원, 초등학교 1학년, 2학년 때 아이 한글책 독서 습관 형성을 시켰다. 1년, 2년 아이가 독서를 자기가 능동적으로 하루 20분, 30분 그 이상으로 한다. 자, 그러면 이제 넘어갑시다. 자, 초3부터 아주 쉬운 영어 원서를 찾으세요. 아이가 쉽게 듣고 따라 읽을 수 있는 걸로 준비하면 됩니다. 쉬워야 되고요. 쉬우니까 흥미가 생기고 쉬우니까 아이가 흥얼거리는 거고, 그러면은 이제 아이가 흥얼거리면서 이제 영어에 대한 반감 자체가 없게 돼요. 그러니까 무조건 쉽고 리듬감 있는 걸로 재미난 이야기, 재미나고 쉬운 걸로 시작해 주세요. 중요한 거는 음원 파일. 그러니까 아이가 들을 수 있는 거, 들을 수 있는 음원 파일은 필수입니다. 음원 파일 없는 책은 보지도 말고 사지도 마세요. 네. 자, 그 음원 파일을 아이의 핸드폰에 저장도 하겠지만 부모님 핸드폰에도 저장을 해주세요. 자, 이제부터 차 안에서 이동할 때 부모님 핸드폰에 있는 음원 파일을 차에서 틀어서 아이와 함께 들으면서 엄마랑 아빠랑 같이 따라 읽으면서 들으면서 같이 차 안에서 같이 쏠랑쏠랑 하는 겁니다. 그런 모습이 아이한테 굉장히 중요합니다. 부모님들 영어 못한다고 위축될 필요 없어요. 괜찮아요. 못해도 돼요. 아이는요, 부모가 완벽한 모습을 원하지 않습니다. 부모가 엉성하고 재밌고 같이 틀리고 이런 모습을 아이들은 원해요. 아이 앞에서 그렇게 노력하고 엉성하게 노력하고 같이 웃고 즐기는 그런 부모가 있으면 아이는 겸손한 아이로 자랄 수 있습니다. 초등학교 3학년 때 아이가 쉬운 영어 원서책을 잘 따라 읽고 리듬감 타면서 자기 스스로 20분, 30분 쏠랑쏠랑 대고 그걸 따라 읽고 발음을 하고 그랬으면 그러면은 이미 아이는 파닉스 공부는 끝난 거예요. 어떻게 보면은 초3 때 했던 그 모든 과정이 아이의 파닉스를 잡아주려고 하는 과정이라고 보시면 돼요. 예. 아이가 들을 때 그 파닉스를 듣는 거고, 그리고 아이가 솔랑솔랑하고 말을 할 때 그 파닉스대로 하는 거예요. 그거를 하려면은 음원 듣기가 필수인 거고요. 그래서 그걸 잘 했으면 아이의 영어 파닉스는 끝난 겁니다. 초3 때 아이가 영어 원서 쉬운 거를 잘 따라 읽고 파닉스를 잘 스스로 발음을 고쳐나가고 그랬다. 자, 하루에 20분, 30분 아이 스스로 독서 습관을 잡았다. 자, 그러면은 초등학교 3학년, 4학년 때부터는 조금 더 심화된 원서 독서를 하면 됩니다. 심화된 거라고 해서 달라진 거는 하나도 없어요. 똑같습니다. 초3 때 하던 거, 그 전에 하던 거 그대로 하면 돼요. 독서의 수준만 올라간 거예요. 쉬운 책이지만 그 쉬운 책을 하루 20분, 30분 그거를 1년 동안 그 책을 여러 권을 5권, 6권을 그렇게 했으면은 아이의 실력도 그만큼 향상이 됐을 겁니다. 자, 여러분들,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게 뭐냐면 아이가 만약에 실력이 상승되지 않고 그 자리에 머물러 있다. 그러면은 이게 독서 습관이 잘못된 거예요. 첫 번째, 강압적이었다. 두 번째, 집중하지 못했다. 여러분들, 강압적이면은 아이가 안 늡니다. 독서 습관 생기지 않아요. 그다음에 두 번째, 집중하지 못했다. 집중하지 않으면 실력이 늘지 않습니다. 강압적으로 시키는 거는 아이의 습관을 형성시키는데 방해 요소고요. 그리고 집중하지 못하는 거는 아이의 실력을 향상시키는 방해 요소예요. 강압적, 집중하지 못하는 거, 이거는 절대 노노입니다. 노노. 아이가 강압적이지 않고 능동적으로 자기 스스로 20분, 30분 스스로 약속해서 할 수 있게 해줘야 되고요. 그리고 아이가 그 20분, 30분 할 때
초집중할 수 있도록 부모님이 환경과 동기를 줘야 돼요. 자, 심화된 영어 원서 독서는 아이의 흥미와 재미에 집중이 돼야 되고요. 아이가 주도적으로, 능동적으로 독서를 할 수 있게 관심과 흥미에 맞게 이야기책을 아이와 함께 고르는 걸 추천드립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YBM Reading Library 이 책을 추천드리고요. 지금 현재 제 아이가 하고 있고요. 그레이드 1 거의 다 끝났습니다. 거의 마지막 부분 하고 있는데 여러분들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게 바로 그레이드 1이에요. 첫 번째 책. 그레이드 1에서 첫 번째 책에서 첫 번째 장. 첫 번째 장. 그거를 얼마나 아이와 함께 부모님도 옆에서 아이가 능동적으로 자기 스스로 하겠지만 그 부모님이 잘 지켜봐 주면서 아이가 힘들어하는 거, 아이가 고충 있어하는 거 그거를 같이 옆에서 보면서 같이 힘들어하고 같이 그거를 느끼면서 아이를 응원해주고 아이가 잘 나아갈 수 있게 지치지 않게 아이가 포기하지 않게 그거를 계속 적극적으로 응원을 해주면서 아이가 집중할 수 있게 최대한 옆에서 모든 신경을 써줘야 됩니다. 그러면 됩니다. 돼요. 그렇게 첫 번째 책의 첫 번째 장을 이겨내면 이제 두 번째 장도 진행이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 장이 세 번째 장, 네 번째 장 그러면서 조금씩 아이가 속도도 빨라지고 그리고 자신감도 생기게 되고 모든 것이 이제 수월해지기 시작합니다. 자, 여러분들 꼭 기억하세요. 첫 번째 책의 맨 앞장, 첫 번째 책의 맨 앞장에 있는 첫 지문은 첫 단추예요. 이 첫 단추를 얼마나 신경 써서 잘 진행이 됐느냐에 따라서 아이의 독서, 영어 원서 독서의 성공 여부는 여기에서 갈립니다. 그리고 개 중에 부모님들 중에 아이한테 이제 단어하고 문법은 어떡하냐고 이거 단어를 알아야 되는 거 아니냐 이렇게 말하시는 분들이 계실 텐데 몰라도 됩니다. 몰라도 돼요. 지금 거기에 있는 단어와 문법은 전혀 중요하지 않습니다. 지금 아이한테 중요한 거는 얼마나 재밌게 하느냐, 얼마나 집중해서 하느냐, 얼마나 자기 능동적으로 하느냐, 그리고 얼마나 듣기와 리딩을 자기 스스로 하느냐 여기에 달려 있는 거예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혹시나 아이가 듣기 읽기를 다 끝내고 나서 단어를 물어본다? 그러면은 그때는 알려줘도 되고요. 그리고 한글 내용이 만약에 궁금해한다. 그러면은 책 뒷면에 한글이 잘 번역되어 있으니까 그거를 읽게 하면 됩니다. 하지만 문법과 단어를 따로 주입시키면 안 돼요. 절대 그거 하지 마세요. 각 그레이드에서 총 6개의 그레이드가 있는데 한 책 2권, 3권 정도가 가장 적절하다고 봅니다. 저는 3권을 진행하고요. 저는 하고 있어요. 그렇게. 그리고 좀 전에 언급했다시피 그레이드 1의 첫 번째 책이 가장 중요합니다. 그래서 저는 그레이드 1을 책 3권을 하는데 짧게는 6개월, 길게는 1년을 보고 진행을 시킬 겁니다. 저는 제 아들을 그렇게 시키고 있고요. 여러분들한테도 똑같이 권장합니다. 책 한 권에 한 2개월, 길게는 4개월 충분히 이거는 그레이드 1 제가 말씀드렸죠. 가장 중요한 책이라고. 이거를 성공을 해야 됩니다. 가장 천천히 씹어가면서 천천히 느긋느긋하게 하세요. 요거를 잘 이겨내야 아이가 이제 두 번째 넘어갈 수 있습니다. 아이의 수준과 성향 그리고 주도력, 능동적 태도, 그다음에 집중력에 맞게 부모님이 하루 분량을 정해주면 돼요. 저는 20분에서 30분 정도를 권장합니다. 제 아들이 하루 딱 20분 해요. 보통 평균적으로 20분 합니다. 20분. 자, 그레이드 1에서 아이가 하는 동안에 부모님께서 옆에서 지켜보면서 아이를 잡아줘야 될 거 꼭 하나. 이건 뭐냐면은 아이가 그 듣기 파일을 들을 때 한 문장 듣고 멈추고 그 한 문장 들은 거를 그대로 따라 읽기. 한 문장 듣고 한 문장 따라 읽기. 이거를 아이가 하게 해야 돼요. 이게 여러분들 굉장히 중요해요. 그레이드 1에서 이거를 해야 아이의 영어적 감각이랑 영어적 잠재력이 폭발될 수 있어요. 이거를 해야 됩니다. 이거 안 하면은 아이의 감각, 영어적 감각과 잠재력이 폭발되는 게 시간이 굉장히 오래 걸려요. 그러니까 이거를 하면 이게 과정이 힘들죠. 이 힘든 과정을 해야 아이의 잠재력이 폭발됩니다. 이거 안 하면 그 폭발되는 시간이 굉장히 늘어질 수 있어요. 그러니까 저는 추천드리는 게 이거를 꼭 해라. 만약에 당신의 아이가 그레이드 1에서
한 문장씩 듣고 읽기를 자기 스스로 아니면 부모님이 옆에서 도와주면서 그걸 했다. 제가 장담합니다. 그 아이는 영어 공부 95%, 90% 이상 성공합니다. 그 아이는 이제 됐어요. 끝났습니다. 예. 반면에 한 문장씩 듣고 한 문장 따라 읽고 한 문장 끊고 한 문장 이거 듣고 읽게 하는 게 귀찮아가지고 안 하고 그냥 막 통으로 듣고 통으로 읽고 이렇게 한다. 이러면은 굉장히 늘어집니다. 이제 영어 실력이 생각보다 쉽게 안 늘어요. 예, 안 늡니다. 쉽게 안 늡니다. 예. 그러니까 꼭 시켜주세요. 더도 말고 덜도 말고 하루 딱 20분 30분 초집중해서 듣고 읽기 한 문장 듣고 한 문장 따라 읽기 그것만 잘 하면 됩니다. 단어 문법 전혀 건들지 마세요. 안 해도 됩니다. 아이는 지금 소리에 집중해서 그 소리에 발음하고 소리를 듣고 소리를 말하는 그 파닉스 연습을 하는 거예요. 영어는 소리의 언어고 무조건 소리와 발음에 초집중시켜주면 됩니다. 예. 아마도 제 아이도 그랬으니까 아마도 90% 이상의 아이들은 첫 장부터 굉장히 힘들어할 겁니다. 예. 왜냐면은 그레이드 1도 수준이 꽤 높거든요. 예. 첫 장을 일주일 동안 첫 장이에요. 첫 장. 예. 첫 장을 일주일 동안 반복시켜 주는 것도 굉장히 좋은 방법입니다. 제 아들이 거의 그런 식으로 했어요. 예. 첫 장이 어렵지만 그거를 반복과 훈련으로 이겨내면 됩니다. 예. 이겨내면 돼요. 그리고 아이가 그게 첫날은 굉장히 힘들었지만 두 번째 날은 좀 괜찮아지거든요. 그게 일주일이 되면은 괜찮아집니다. 반복과 훈련입니다. 반복과 훈련이에요. 반복만큼 좋은 게 없어요. 첫 번째 장을 반복으로 일주일 동안 시키는 거예요. 그게 해서 아이가 어느 정도 늘어나면 다음 장으로 넘어가서 그걸 다음 장을 5일 동안, 6일 동안 하면 됩니다. 예, 그런 식으로 되면은 다음에는 한 장 하는데 하루도 안 걸려요. 예, 그게 돼야 됩니다. 첫 번째 책을 그런 식으로 해서 4개월이 걸렸다. 그러면은 두 번째 책은 2달 걸립니다. 2달. 예, 두 번째 책은 2달. 그리고 세 번째 책은 한 달이면 끝납니다. 이게 바로 영어적 잠재력을 갖게 되는 거고요. 그리고 이제 영어적 감각이 폭발하게 되고 그러면서 이 영어 능력이 가속도가 붙는 거예요. 자, 여러분들 꼭 명심해야 됩니다. 첫 번째 책이 가장 어렵고 그리고 가장 시간이 오래 걸리고 시간을 오래 요구합니다. 예. 그리고 그 첫 번째 책을 얼마나 성실하게 그 과정이 얼마나 완벽했느냐에 따라서 아이의 영어의 성공 여부가 달려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책이 가장 중요합니다. 무조건 첫 번째 책을 성공시켜야 돼요. 이걸 성공시키면 자연적으로 너무나 당연하게 두 번째 책도 됩니다. 반면에 첫 번째 책부터 삐딱거리고 과정이 좋지 못하고 과정이 엉성하고 과정이 엉망이면 두 번째 책은 더 힘들어질 겁니다. 자, 여러분들 꼭 기억하세요. 성공과 실패는 이 둘은 같은 성질이에요. 이 둘은 관성의 법칙이 적용이 됩니다. 즉 성공이라는 거는 하나가 성공이 되면 두 번째도 성공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주변에 하나 잘하는데 둘도 잘하고 셋도 잘하고 다 잘하는 아이들 있죠. 그게 성공의 관성의 법칙이 적용이 된 거고요. 반면에 하나 못하고 계속 이것도 못하고 저것도 못하고 다 이것도 안 하고 저것도 안 하고 다 안 하는 아이, 다 삐딱거리는 아이, 그게 바로 실패의 관성이 붙어버린 거예요. 이거는 여러분들 그냥 관성의 법칙이 적용이 되는 거예요. 자, 초등학교 3학년 4학년 때 그레이드 1에 있는 책 3권을 책 2권이든 3권이든 그거를 듣고 한 문장 듣고 한 문장 따라 읽고 이렇게 해서 책 2권과 3권을 끝냈다. 너무너무 훌륭합니다. 이제 이 아이는 끝난 거예요. 이렇게 한 아이는 이제 앞으로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이제 모든 것들이 쉽고 빠르게 진행이 될 거예요. 이렇게 한 아이는 이제 듣기와 리딩이 엄청 빨라지게 돼요. 그레이드 2부터는 이제 듣기, 읽기 그냥 되고요. 예. 모든 게 다 빠릅니다. 예. 마찬가지 그레이드 1에서 한 것처럼 그대로 듣고 읽기 진행하면 되고요. 영어 지문 읽기 전에 뒤에 한글 해석을 먼저 읽고 한글 번역을 먼저 읽고 그리고 이제 영어 지문을 듣고 읽게 하면 돼요. 예. 그게 그레이드 1에서도 그렇게 해도 됩니다. 예. 하면 되고요. 그렇게 하면 이제 그레이드 1을 끝냈다. 그러면 그레이드 2는 속도가 엄청 빨라질 거고요. 그만큼 아이의 실력과 능력이 커진 거라 보면 됩니다. 예. 이건 근데 너무나 당연한 이치이고 결과예요.
너무나 당연한 순리입니다. 네. 이제 초4에서 초등학교 4학년에서 그레이드 2 책 2권이나 3권 진행하면 되고요. 아마 그레이드 1 이제 그거를 3권을 다 마친 아이면은 아마도 빠르면 4개월, 늦으면 6개월 이렇게 그 미만이 걸리게 될 겁니다. 공부는 과정과 방법이 오르면 무조건 가속도가 붙습니다. 엄청나게 빨라져요. 예. 이게 마치 연산을 많이 한 아이가 자동으로 막 암산하잖아요. 그거랑 같은 이치예요. 영어도 마찬가지입니다. 가속도가 엄청나게 빨라져요. 예. 그래서 초 4학년 때 그레이드 2, 3를 마치면 됩니다. 예. 방법은 똑같습니다. 듣고 읽기 진행해 주면 되고요. 저는 현재 제 아들을 시키고 있는데 단어와 문법 따로 공부시키지 않습니다. 대신에 그거를 해석으로 대체하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먼저 해석을 아이랑 한 문장씩 할 때 해석을 해주고 그리고 아이가 그거를 같이 이제 배우고 그래서 아이가 해석을 배웁니다. 해석을 배우고 그리고 그것을 나중에 다 자기가 할 때 자기가 스스로 해석도 해요. 예, 그렇게 해서 단어하고 문법은 공부를 따로 시킬 필요가 없습니다. 그렇게 초등학교 4학년 때 그레이드 2, 3 6권을 하면 되고요. 그리고 초등학교 5학년 때 그레이드 4, 5 6권 하면 되고요. 그리고 초등학교 6학년 때 그레이드 6 3권만 하면 됩니다. 이게 아마 가속도가 엄청나게 붙어가지고 한 권을 거의 일주일에 아마 초등학교 6학년 됐을 때는 그레이드 6 이 한 권을 일주일이면 끝낼 거예요. 예, 이게 그래요. 원래 이래요. 그게 정상입니다. 네. 그리고 그레이드 4를 지나가고 나면은 이제 그레이드 5, 6에서는 이제 아이가 영어가 엄청 좋거든요. 영어 실력이. 듣기 거의 안 해도 될 수준입니다. 그냥 통으로 시켜주면 돼요. 그러니까 그레이드 4, 5, 6는 이제 통으로 하면 됩니다. 통으로. 예. 한 문장씩 하는 거 하지 말고요. 한 장을 쫙 다 듣고 그리고 한 장 그대로 읽고 예. 한 문장씩 많이 아니에요. 한 장을 쫙 듣고 한 장을 쫙 읽고 이런 식으로 하면 됩니다. 그레이드 6 레벨이 거의 고등학교 1학년, 2학년 수준이고요. 그레이드 6 레벨이 거의 이제 모의고사 고등 1학년 1학년까지 커버가 된다고 보면 돼요. 예. 그러니까 뭐 다 한 거죠. 그리고 정말로 중요한 건 뭐냐면 이런 아이들은 이제 고1 들어가서 모의고사를 볼 때 시간이 부족하지 않다는 겁니다. 그냥 술술술 읽어 나갈 거예요. 물론 이제 정답을 찾는 건 다른 거고요. 네. 자, 이렇게 해서 초6에서 초등학교 6학년 때 이미 고등학교 1학년 모의고사 대비가 끝난 거예요. 끝났습니다. 진짜 끝나요. 네. 자, 이제 지금부터는 학교, 중학교 내신, 중고등학교 내신 대비를 해볼 겁니다. 자, 당신의 아이의 능력에 맞게 하면 되고요. 자, 빠르면 초6 여름방학부터, 늦으면 초6 겨울방학부터 팔품사 진행하면 됩니다. 초등학교 6학년 때 팔품사만 잡으면 돼요. 초6 때 팔품사만 잡으세요. 무조건. 예. 그러니까 다른 거 신경 쓰지 말고 다른 거 뭐 이것저것 할 생각 하지 마세요. 무조건 팔품사 개념과 모든 것을 100% 이해를 시킨다. 이거를 목표로 초등학교 6학년 때 팔품사만 완벽하게 잡으세요. 팔품사를 100% 자기가 이해하고 습득하고 그거를 설명할 수 있다. 그러면 영어 공부는 끝난 겁니다. 진짜 이거는 제가 거짓말하는 게 아니고 진짜 끝난 겁니다. 팔품사를 100% 이해한다? 영어 공부 끝난 겁니다. 제 채널 영포자는 없다 채널에 있는 팔품사 영상을 보고 그것을 이해하고 습득하고 그게 이제 그 넘어서서 스스로 설명하는 단계까지 되면 그러면은 이제 끝난 겁니다. 주의해야 될 거 절대로 암기로 뭔가를 하려고 하지 마세요. 암기로 외우려고 하면 외우는 순간 뇌는 생각을 멈춥니다. 하나를 외우는 순간 그 다음 것도 외워야 되고 그 다음 것도 외워야 돼요. 그 처음 그걸 외웠기 때문에 또 외워야 되는 거예요. 그 고통을 계속 이어나가지 마세요. 절대로 외우면 안 됩니다. 개념을 외우거나 어떤 것도 외우면 안 됩니다. 개념이 이해될 때까지 논리적으로 그거를 받아들일 때까지 계속 이해하세요. 학생님들, 부모님들 꼭 명심하세요. 암기하는 순간 영어 공부는 망한 겁니다. 왜 망한 거냐? 암기하는 순간 이제 그것뿐만이 아니고 앞으로 나올 모든 것들을 그거의 다음 것들을 모든 것들을 순차적으로 다 암기해야 돼요. 그거 불가능할 뿐만이 아니라 그냥 망한 거예요. 망한 겁니다. 뇌가 생각을 멈춰요. 끝난 겁니다. 암기식 공부는 영어는 특히나 언어기 때문에 암기식 공부는 뇌가 철저하게 거부할 거예요. 자, 초6에서
제 영상에 나온 팔품사를 완벽하게 정복했다. 그러면은 문법은 여러분들 제가 장담하는데 문법은 99% 성공한 겁니다. 진짜로 문법에 관련된 거를 어려워할 이유가 없어요. 팔품사를 완벽하게 이해했는데 문법이 어렵다? 절대로 그렇게 될 수가 없습니다. 문법을 어려워하고 문법을 굉장히 싫어하는 사람들 100명을 모아놓고 그 사람들한테 팔품사에 대해서 설명하라 그러면은 단 한 명도 설명하는 사람이 없을 거예요. 이게 문법이 어려워서가 아니에요. 팔품사가 정확하게 그게 개념이 이해가 안 되어 있기 때문에 문법이 어려운 겁니다. 근데 팔품사의 개념을 완벽하게 이해하지 않은 상태에서 문법을 때려 넣으니까 그냥 뇌가 정지하는 거예요. 네. 영어 내신하고 모의고사 성적이 오르지 않는 고2 고등학교 3학년 고등학생들 있죠? 이 고등학생들의 특징이 뭐냐면 공통점이 있어요. 팔품사하고 문장 오형식이 자기의 언어로 표현으로 설명할 수 없는 학생들이에요. 그 아이들은 팔품사하고 문장 오형식에 구멍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단어도 외우고 문법도 외우고 이것도 외우고 저것도 외우고 아무리 때려 넣어도 절대로 안 됩니다. 자, 독서 초등학교 1, 2, 3, 4, 5학년, 6학년 때 영어 독서 했고요. 그리고 초6 때 후반기부터 팔품사를 완벽하게 마스터 진행했다. 자, 이제 다음 중학교 1학년 초 여름방학 때까지 중학교 1학년 초하고 여름방학 때까지예요. 예. 그때까지 문장 오형식을 천천히 영상을 보면서 마스터하면 됩니다. 예. 이거 지금 거의 초등학교 1학년 여름방학이면 거의 6개월이에요. 6개월 동안에 문장 오형식을 끝내는 거라고요. 이거 시간 엄청 많죠? 예. 근데 마찬가지입니다. 암기로 문장 오형식 해봤자 안 됩니다. 절대 암기하는 게 아니에요. 이해하고 납득할 때까지 논리로 받아들이세요. 중학교 1학년 때 문장 오형식까지 완벽하게 마스터하고 문장 오형식을 누군가가 물어보면 아이가 자신있게 1형식, 2형식, 3형식, 4형식, 5형식 이거에 대한 동사들 이것들의 성질을 다 설명한다. 그 아이는 영어적으로 100% 성공합니다. 왜 그런지 아세요? 팔품사와 문장 오형식을 100% 이해한 학생, 자기 것으로 만든 학생은 영어가 이제 껌이에요. 껌. 너무나 쉽습니다. 그 이치가 너무나 쉬워요. 그런 아이가 영어를 어려워할 이유가 1도 없습니다. 자, 이제 중학교 1학년 겨울방학부터 중고등 필수형 문법 투부정사를 시작하면 됩니다. 네, 투부정사 어려울 것 같죠? 팔품사하고 문장 오형식을 100% 마스터한 학생은 투부정사 이거 일주일도 안 걸릴 거예요. 이거 이해하는데 일주일도 안 걸립니다. 그냥 껌이에요. 껌. 이게 투부정사가 어려운 이유가 뭐냐면 팔품사하고 문장 오형식이 꼬였기 때문에 어려운 거예요. 팔품사와 문장 오형식이 다 자기 것으로 되어 있으면 투부정사 개념은 그냥 껌입니다. 껌. 투부정사 이해됐죠? 그러면은 너무나 자연스럽게 동명사도 끝납니다. 왜? 투부정사의 명사전용법이 이해가 됐거든요. 그러면 동명사도 명사거든요. 이해가 바로 되는 거예요. 똑같은 거거든요. 그리고 투부정사의 형용사전용법 이해됐죠? 분사 형용사입니다. 과거 분사, 현재 분사 다 형용사예요. 다 같은 이치예요. 투부정사, 동명사, 분사 이게 다 그냥 자연스럽게 습득이 됩니다. 너무나 쉽습니다. 자, 이렇게 중1 겨울방학 때까지 중고등 필수형 문법, 투부정사, 동명사, 분사 거기까지 완벽하게 마스터하면 돼요. 자, 다음. 자, 이제 중2 여름방학 때까지 중고등 필수형 문법, 명사절, 관계대명사, 관계부사, 가정법 이렇게 4개만 잘 잡으면 됩니다. 가정법은요 안 해도 돼요. 안 해도 되고 명사절, 관계대명사, 관계부사 이렇게 3개만 잘 잡으면 됩니다. 네. 그리고 명사절과 관계대명사와 관계부사는 연관성이 있어요. 같이 묶어서 다 같이 공부하면 됩니다. 너무나 쉽습니다. 이렇게 중2 겨울방학 때까지 팔품사, 문장 오형식, 중고등 필수형 문법을 끝내놓으면 이제 중고등 학교 내신은 끝난 겁니다. 끝이에요. 끝. 중학교 2학년 때 명사절, 관계대명사, 관계부사까지 끝냈다? 그러면은 중학교 내용에서는 어려울 게 1도 없습니다. 어려울 게 아무것도 없어요. 예. 중3 때 되면 이제 가정법 살짝 배울 텐데 그때 좀 어렵지 나머지는 전혀 어려운 게 없어요. 이제 중3 때는 모의고사, 문제풀이 하면서 유형별 문제풀이 그 요령, 색깔 맞추기, 틀린 그림 찾기 그 요령 배우면 됩니다. 예.
이거는 그렇게 어렵지 않아요. 지금 앞에까지 요걸 다 한 학생은 이 요령 배우는 거요. 진짜 쉬울 겁니다. 네. 그리고 단어 암기 있죠. 단어 암기. 단어 암기할 시간에 차라리 독서나 모의고사 지문을 더 읽으세요. 단어 암기 따로 할 필요가 없어요. 네. 자, 이렇게 해서 중3 때 예비고에서 모의고사 지문 읽으면서 유형별 문제풀이 요령, 색깔 맞추기, 틀린 그림 찾기, 요거 요령 배우면은 끝입니다. 자, 요렇게 다 했어요. 끝입니다. 이렇게 다 한 학생이 고등학교 가서 학교 내신이나 그 다음에 모의고사에서 문제가 있다? 있을 리가 없습니다. 있을 리가 1도 없어요. 1도 없습니다. 이건 불가능해요. 문제가 생기는 게 불가능해요. 문제가 생길 수가 없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대한민국 영어 교육 로드맵이 완성이 됐습니다. 유아, 유치원, 초등학교 1학년, 2학년 때 한글책 독서 습관 형성. 이거가 안 되면은 뒤에는 다 불가능이다. 한글책 독서 습관을 무조건 잡아줘야 된다. 초2, 초3 때 쉬운 영어책으로, 파닉스 위주의 쉬운 영어책으로, 리듬감 있는 책으로 영어 원서 독서를 시작하면 됩니다. 음원 파일 필수고요. 마찬가지입니다. 이거 안 되면은 다음 거도 안 됩니다. 초3 때 그레이드 1에 있는 책을 듣고 읽기, 한 문장 듣고 한 문장 따라 읽기, 한 문장 듣고 한 문장 읽기, 이거에 집중해서 아이의 기본기를 확실하게 잡아주는 거예요. 이게 영어 공부의 성공을 좌우합니다. 이 첫 번째 책, 그레이드 1의 첫 번째 책이 영어 공부의 성공을 좌우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초등학교 4학년, 6학년 때 이제 그레이드 2, 3, 4, 5, 6까지 해서 하루 20분, 30분 원래 하던 대로 하루 20분, 30분 그대로 듣고 읽기 꾸준하게 진행하면 됩니다. 네, 이게 앞에서 초등학교 3학년 때 하면 이게 가능하고요. 초등학교 3학년 때 안 하면은 이것도 불가능이에요. 자, 초6 때는 이제 후반기부터 초6 후반기부터 팔품사 하나만 팝니다. 팔품사 하나만 완벽하게 마스터를 목표로 해서 팔품사만 잡습니다. 완벽하게 자기가 설명할 수 있을 때까지 이걸 마스터하는 거예요. 중학교 1학년 여름방학 때까지 문장 5형식. 중학교 1학년 초반부터 여름방학 때까지입니다. 엄청 길죠? 6개월 정도가 될 텐데 그 6개월 동안에 문장 5형식, 요 문장 5형식 하나만 완벽하게 마스터하는 거라고요. 가능하죠? 네. 자, 제가 말하는 완벽하게 마스터한다는 이 말에는 팔품사 완벽 마스터, 문장 5형식 완벽 마스터, 이거는 완벽하게 마스터한다는 얘기는 암기로 뭔가를 하는 게 없어요. 암기하는 순간 망하는 겁니다. 암기는 절대로 해서는 안 돼요. 무조건 개념을 씹어먹을 때까지, 내가 납득이 될 때까지, 이해할 때까지, 스스로 설명할 수 있을 때까지 완벽하게 마스터하는 거예요. 암기는 1도 없습니다. 그리고 중학교 1학년 겨울방학 때까지 중고등 필수형 문법, 투부정사, 동명사, 분사 이 세 가지를 완벽하게 마스터하면 돼요. 팔품사하고 문장 5형식을 완벽하게 마스터한 학생은 이 투부정사, 동명사, 분사 이거 하는데 한 달도 안 걸릴 겁니다. 이거 완벽하게 마스터하는 게 굉장히 쉬워요. 팔품사, 문장 5형식을 이해했으면. 중학교 2학년 여름방학 때까지 중고등 필수형 문법, 명사절, 관계대명사, 관계부사. 가정법은 여러분들 일단 패스. 가정법은 중학교 3학년 때면 돼요. 명사절, 관계대명사, 관계부사 요 세 가지를 완벽하게 마스터하면 됩니다. 중3 올라가서 이제 가정법 하나만 하면 되고요. 그리고 예비고 때까지 모의고사 많이 읽으면서 유형별 문제풀이 요령, 색깔 맞추기, 틀린 그림 찾기 그 요령 배우면 됩니다. 그러면 그게 끝이에요. 자, 이렇게 대한민국 영어 교육 로드맵, 불패시나 로드맵입니다. 이거 하면은 이렇게만 다 진행되면 이걸 한 아이는 영어적 대한민국 영어 교육에서 문제가 있을 수가 없습니다. 네, 이건 제가 장담할 수 있습니다. 이 로드맵은 당신의 자녀가 자사고, 특목고, 외고를 목표로 하던 아니면 일반 고등학교 거기에서 좋은 성적을 유지하는 것이 목표이든 간에 이 로드맵은 그 어느 학교에서도 상위권, 최상위권을 가능하게 할 겁니다.
그 어느 대형 어학원이나 이름난 영어 학원이라도 이 과정을 완성시키지 못할 겁니다. 왜냐면은 이건 일단 학생이 초등과정에서 독서를 최소 3년 이상을 듣고 읽기를 중심으로 해야 한다는 전제가 있어요. 물론 이제 어학원에서 요거를 해주는 게 있지만, 그리고 중등과정에 가서 문법을 완벽하게 이해하고 습득하고 설명하는 것이 중요한데, 이 문법을 체계적으로 완벽하게 설명해 줄 수 있는 선생님이, 그런 선생님을 만나는 것이 하늘의 별따기입니다. 왜? 그런 선생님은요, 문법책을 스스로 만들 정도의 실력을 가진 사람이 되어야 돼요. 근데 그런 사람이 많지가 않아요. 그리고 현실을 직시하자고요. 우리가 현실에서 만나는, 학교에서나 학원에서나 만나는 선생님들은, 영어 선생님들은 그분들 대다수가 대부분 다 암기식으로 영어 공부를 했고요. 그리고 그게 전부입니다. 예. 그래서 그렇게 가르치는 분들이에요. 그리고 많은 성인분들이, 여러분들이 유튜브 상에서 보는 수많은 영어 관련된 영상들이 있고 채널도 있죠. 거기에서 여러분들이 아무리 그 영상들을 봐도 체계적으로 다가가지 않으면 결국 다시 제자리입니다. 그냥 제자리 걸음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영어에 관해 진심이고 영어를 진짜로 잘하고 싶다라는 찐 목표가 있으면은 여러분들도 나이에 상관없이 초등학생처럼 3년 이상을 독서를 해야 됩니다. 아니, 1년을 하더라도 독서라는 습관을 잡아주고 그거를 진짜 찐으로 해야 돼요. 듣고 읽기, 그거 해야 된다고요. 독서 습관을 그렇게 잡지 않으면 여러분들이 아무리 패턴을 암기하고 회화를 말하고 듣고 말하기를 아무리 어떤 영화 관련된 것들을 해도 늘지 않을 겁니다. 그리고 문법, 문법을 무시하는 영어 유튜버들은 여러분들 그냥 패스하면 돼요. 왜냐면은 자신들이 어떤 그 영어 관련된 어떠한 것들을 알려주든지 회화든 패턴이든 결국은 기본 바탕은 문법이에요. 그거를 설명하려면은 문법이 필요합니다. 우리가 성인이 아니고 어린이라면 뭐 그냥 문법 필요 없이 그냥 모국어처럼 받아들이고 그걸 습득할 수 있는 그 시기죠. 어린이라면. 하지만 우리는 성인입니다. 성인은 영어를, 이 외국어를 모국어로 받아들이는 시기는 끝났어요. 그렇게 될 수가 없어요. 뇌 구조가 그렇게 되어 있어요. 한글과 영어를 같이 이해해야 되고요. 그리고 영어를 어떤 거를 습득을 하려면은 그거를 문법적으로 이해가 돼야지만 그거를 표현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문법 진짜 중요해요. 그거를 이해하고 표현을 하세요. 그거 이해 없이 표현하려고 하지 마시고. 문법이 이해가 되어야 패턴이나 회화도 쉽게 배우는 겁니다. 여러분들 잘하고 싶고 더 나아가서 훌륭해지고 싶다면은 무조건 순서와 과정을 지키세요. 그게 유일한 방법입니다. 순서와 과정이 없는 거는 그냥 꽝이에요, 꽝. 많은 사람들이 성공과 실패의 차이는 종이 한 장 차이라고 합니다. 맞습니다. 맞아요. 진짜 맞는 말이에요. 성공과 실패는 종이 한 장의 차이예요. 그 종이 한 장이 뭐냐? 순서와 과정을 지키느냐 안 지키느냐, 그 차이입니다. 자, 대한민국 영어 교육 로드맵, 이걸 해내면, 당신의 자녀가 이걸 해내면 무조건 성공입니다. 99.99% 성공입니다. 운이 나빠서 원하는 대학에 못 들어가는 경우라고 해도 이걸 해낸 자는 어느 대학이든 어느 직장이든 무슨 일을 하든지 간에 영어적으로 당당하고 위축되지 않을 겁니다. 그리고 그런 모습은 어느 위치에서도 인정받으며 더 큰 기회를 얻게 될 수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충분히 해볼 만한 가치가 있는 겁니다. 다른 건 몰라도 이거는 꼭 성공시키십시오. 어느 한 개인의 독서 습관은 자신과의 싸움에서 나오는 결과물이에요. 이걸 해내면, 독서 습관을 잡으면 그러면은 이긴 거고요. 그거를 독서 습관을 못 잡으면 그냥 진 겁니다. 지금 이 나온 영어 교육 로드맵, 이거는 나이에 상관없습니다. 영어를 잘하고 싶고 영어에 대한 욕심이 있으면 무조건 해야 되는 겁니다. 이거 하면 얻는 거고요. 이거를 안 하면 얻지 못하는 겁니다. 여러분들의 독서 습관은 자기 스스로 의지를 내서 만들어야 돼요. 그거는 여러분들의 의지에 달린 문제고요. 제가 그거를 독서 습관을 잡는 거는 도와드릴 수가 없어요. 자신이 이겨내야 됩니다. 하지만 팔품사, 문장 오형식, 중고등 필수형 문법, 기본기 탄탄용 문법 등 나머지는 영포자는 없다 채널에서 모두 공짜로 완벽하게 마스터할 수 있습니다. 제가 모든 걸 갈아 넣었습니다.
당신의 영어적 기본기를 탄탄하게 만들어줄 영상들이에요. 이 영상들을 마스터한 당신은 영어적으로 문제가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2026년 현재 예비 중학생, 그리고 예비고, 고등학생, 여러분들 이것만큼 좋은 영상이 없어요. 문법에 관련된 최고의 영상들입니다. 이거를 꼭 보시고 꼭 마스터하시고, 그리고 여러분들이 많은 도움을 얻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도움을 얻었으면 다른 학생들과 공유도 꼭 부탁드립니다. 영포자는 없다 채널은 당신을 위한 채널입니다. 자, 여기까지가 제가 오늘 준비한 내용이고요. 오늘 영상 도움이 됐으면 구독과 좋아요, 응원의 댓글,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많은 공유 부탁드립니다. 여러분들 다음 시간에 봐요. 안녕.